이명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장누수 증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누수 증후군이 있으시면 소화와 흡수 장애가 있고요. 이런 소화 흡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대표적으로 철분이 흡수가 잘 되지 않아서 빈혈이 잘 오시거든요. 하이맨. 안녕하세요. 이웃집 닥터 김혜연. 이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명 환자에게 빈혈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보면 빈혈이 많아요. 네, 많아요. 그러면 대부분 또 빈혈을 체크해 보면 철분 결핍성 빈혈이 많은데 네. 또 이명 환자분들 보면 유독 철분 결핍성 빈혈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일반적인 진료를 할 때보다 이명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빈혈 환자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남자분들은 빈혈이 잘 없는데 내시경이나 단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빈혈을 보이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달 생리를 하니까 그런 가임기 여성들한테서는 다른 이명이 없는 환자분들에 비해서 빈혈 환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철분 결핍성 빈혈이 많다는 것은 철분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네. 그러면 우리 신체에서는 이 철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나요? 철이 제일 중요한 거는 산소를 공급하는 거죠. 우리가 산소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하품하는 거거든요. 산소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그 하품할 때 우리 컨디션을 생각해 보면 돌리고 힘없고 멍하잖아요. 네. 근데 철이 부족하면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그런 상태가 24시간 지속돼요.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거죠. 또 두 번째 철의 중요한 작용이 간에서 이런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 해독될 때 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철이 부족하신 분들은 간에서 이런 해독 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세 번째, 이명 환자분들이 잠을 잘 자야 이명이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잠을 잘 못 자고 다리를 뒤척이는 하지불안 증후군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철이 부족한 거죠. 그렇죠. 낮에도 피곤하고 밤에도 깊게 못 자게 하는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요 최근에 들어서 하지불안 증후군을 정신과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하지불안 증후군이 생기게 되면 깊은 수면이라든지 수면의 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수면 장애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수면 장애가 생기는 것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가 이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죠? 악순환? 그럴 가능성은 있다. 예. 그러면 철분이 부족하는 현상들은 어떤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일반적으로 철결핍성 빈혈은 우리가 먹는 철분이 잘 흡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흡수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흡수 장애가 있으신 거죠. 적게 먹든지 안 그러면 먹더라도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 그렇죠. 분해 흡수가 잘 안 되는 경우. 그러면 식사를 하는 것도 가족이 똑같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철분이 부족한 분과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날 수가 있나요? 그렇죠. 똑같이 먹더라도 분해,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면 철분의 부족으로 이어지는 거죠. 대표적인 상황이 저위산증, 장누수 증후군이잖아요. 장누수 증후군이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쉽게 좀 풀어주시죠. 증후군이라는 것은 우리 고혈압, 당뇨처럼 딱 한 가지의 증상을 나타내는 진단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증상의 합을 나타내는 것을 얘기하죠. 대표적인 것으로 대사증후군, 다운증후군 이런 것들이 들 수 있잖아요. 장누수 증후군은 누수라는 것은 샌다는 거죠. 그래서 장에서 뭔가가 셀 때 나타나는 증상의 합을 장누수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장의 중요한 기능이 우리가 두 가지라고 앞 시간에 이야기했었잖아요. 영양분의 흡수와 우리 몸의 방어라고 이야기했는데 흡수와 방어가 안 일어나는 거죠. 장의 길이가 우리 대부분 성인이 9m에서 1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긴 길이죠. 이런 긴 면적에서 샌단 말이에요. 누수가 일어나면 거기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몸 안에 염증 반응으로 인한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 있는 이것을 장누수 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철분결핍성 빈혈에 대해서 병원에서 검사를 하는 방법은 있는데 집에서 간단하게 이런 철분결핍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쉬운 체크리스트가 있죠. 있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나는 장누수 증후군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우리 체크리스트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체크리스트.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쉽게 차고 설사를 자주 한다. 쉬어도 늘 피곤하다. 이유를 알지 못하는 염증이 자주 생긴다. 알레르기 질환이 하나 둘 발생한다. 불안하거나 우울하고 주의력 결핍 장애로 의심받는다. 피부 발진, 여드름, 습진 등 피부 트러블이 계속 생긴다. 머리가 하루 종일 뿌옇고 깜빡깜빡하며 두통에 시달린다.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 크론병 등 자가 면역 질환이 있다. 여러 가지 다양하네요. 그렇죠. 내가 음식이 잘 분해되지 않고 장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거의 모든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시고 2가지 이상 해당 항목이 계실 때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 가까운 기능의학병원에서 기능의학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건강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하이맥 의원에 오셔도 됩니다. 이명이라는 증상이 아주 긴 시간에 누적이 돼서 여러 가지 습관적인 사항이나 생활 상황에서 스트레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거는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나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굉장히 만성적이에요. 이렇듯이 문제되는 것을 하나씩 고쳐나가면서 해야 될 증상이고 증후군이기 때문에 이명이라 하는 증상에 대해서 치유를 해 나가면서 한 가지 내 삶의 습관을 바꿔 나간다. 이렇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이명이 생기는 요인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이 내 남은 삶을 건강하게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명 덕분에 내가 이것을 개선해서 이명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기는 것을 미리 막기도 하고 또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네. 이명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장누수 증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누수 증후군이 있으시면 소화와 흡수 장애가 있고요. 이런 소화 흡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대표적으로 철분의 흡수가 잘 되지 않아서 빈혈이 잘 오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웃집 닥터 이희창 김혜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유튜브를 시청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이명과 연관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요 밑에 아래에 나오는 이 카페에 들어가시면 하이맥 통신이라고 그 시청자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성실성의껏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문의해 주신 분들께 그 전화로 직접 상담하고 대답해 드리는 코너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런닝메이트가 되어드리겠습니다.